반갑습니다. 해고 징계 전문 조성희 농사입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고 하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면 너무 당황스럽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받았을 때 꼭 해야 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나누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주변 동료들에게 수소문하거나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신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혹은 사건에 관련하여 주변 동료들에게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전혀 무슨 일인지 감도 오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일 때문인가? 라고 진작에 가는 일이 마음에 하나라도 캥기는 일이 있다면 대부분은 그 일 때문에 신고가 된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때 마음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주변 동료들에게 너 혹시 그 얘기 들었어? 혹시 이 얘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 혹은 너 그때 봤지? 내가 괴롭힌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주변 동료들에게 수소문하거나 사건에 대해 말씀하시면 추후 조사에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자나 신고 사실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꼭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는 것을 안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요? 먼저 조사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신고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하세요. 내가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는지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로 바로 조사에 들어가서 조사 담당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면담부터 들어간다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해서 진술을 하다가 진술이 번복된다면 나의 전반적인 진술의 진실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팀이나 조사 담당자에게 내가 어떤 것으로 신고당했는지 시간과 날짜, 행동을 특정해 준다면 그에 대해서 내가 사실관계나 내 의견을 밝히겠다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인사팀이나 감사팀 면담으로 처음 신고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그 신고 사실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좀 당황스럽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신고인이 무엇을 신고했는지를 나에게 서면으로 전달해 주신다면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해보고 그에 대한 나의 소명 의견을 제출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사팀이나 간사팀에서 신고 사실을 알려주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일단은 그렇게 대답하세요. 오늘은 제가 간단한 면담은 가능하지만 조사를 받는 줄도 몰랐고 조사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 일정 다시 잡아서 알려주시면 제가 그동안의 기억을 상세히 기억해보고 답변 드리겠다. 제가 방금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조사에 들어가는 건 제가 정당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 저도 정확한 기억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제가 잘못했다는 비행위에 대한 혐의, 징계 규정, 징계 대상 행위를 특정해서 장소를 다시 정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그때 정식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해서 내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되었는지를 알아내셨다면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전문 노무사와 상의하신 후에 조사에 임하시고 이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정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소명해야 내가 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직장 내 괴롭힘 전문 노무사와 꼭 상담한 후에 조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조성희 노무사 블로그에 오시면 자세한 대면 상담, 유선 상담, 비대면 화상 상담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일과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희 노무사였습니다.